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인재 전쟁에서 중국과 미국이 압도적인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발표된 주요 AI 논문을 바탕으로 선정된 세계 100대 AI 인재 중 절반 이상이 중국 연구자였으며 한국은 단 한 명에 그쳤습니다. 유엔 산업개발기구 중국투자진흥사무소가 발표한 글로벌 AI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약 9만 6천 편의 논문과 20만 명의 연구자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AI 최고 인재 100명 중 57명을 자국 대학 및 연구소에서 배출했습니다. 미국은 20명으로 뒤를 이었고 싱가포르가 7명, 독일이 5명, 영국 4명, 한국은 단 1명으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AI 연구기관 경쟁에서도 중국과 미국의 양강 체제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중국과학원, 칭화대, 베이징대 등을 포함해 37개 기관이 AI 인재 보유 100대 기관에 포함됐고 미국도 스탠퍼드대, MIT, 카네기 멜론대 등을 포함해 35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카이스트와 서울대 단 2곳뿐이었습니다. 기업 성과에서는 미국이 단연 앞섰습니다. 구글은 2,895건의 논문을 발표해 중국의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전체 연구자 수는 미국이 6만 3천 명, 중국이 5만 2천 명으로 집계됐고 한국은 4,926명으로 8위를 기록했습니다. AI 논문 수에서도 미, 중은 전체의 69%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3만 5천여 편, 중국은 3만 1천여 편을 발표했으며 한국은 1,763편으로 6위에 올랐지만 전체의 2%에도 못 미쳤습니다. 인용 횟수 역시 미국이 평균 63.3회, 중국이 55회, 한국은 35.2회로 7위에 머물렀습니다. 세계적 AI 인재 확보 경쟁도 치열합니다. 중국계 MIT 교수 허카이밍은 최근 구글 딥마인드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고 메타는 오픈AI 출신 중국계 전문가 5명을 한꺼번에 영입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주방화, 자오젠타오 교수 등을 고액 연봉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도 100만 달러 연봉 제한과 화웨이의 1만 명 신규 채용 계획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AI 인재가 소수 국가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으며 AI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에 다가서기 위해선 인재 육성과 연구 기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식물의 소리에 반응하는 동물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7월 15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 연구팀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이 부족한 토마토 식물이 내는 스트레스성 초음파를 암컷 나방이 감지하고 해당 식물의 알을 낳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입증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2년 전에도 식물이 고통받을 때 특정한 초음파를 낸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소리는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곤충이나 박쥐, 일부 포유류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당시엔 식물의 비명이 존재한다는 것만 확인됐지만 이번 연구는 동물이 그 비명에 반응하는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텔아비브대의 요시 요벨 교수는 식물의 소리에 동물이 반응하는 것을 입증한 첫 사례라며 이것이 꽃가루를 옮길지, 식물 안에 숨을지, 식물을 먹을지 등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험은 철저히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됐습니다. 연구팀은 나방이 식물의 외형이 아니라 순수하게 소리에만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식물의 외형 정보를 차단한 상태에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방은 스트레스를 받은 토마토가 내는 소리를 회피 신호로 인식하고 알을 낳지 않았습니다. 요벨 교수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는 식물과 동물이 소리를 통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인 릴라흐 하다니 교수는 식물 간에도 이런 소리로 정보를 주고받을 가능성도 연구 중이라며 식물이 내는 경고음이 동물뿐 아니라 다른 식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구팀은 식물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리는 식물이 처한 환경 변화에 따라 생기는 물리적 부산물일 뿐이며 결과적으로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생물에게는 중요한 정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이라이프에 작년 12월 게재됐으며 동식물 사이 보이지 않는 청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지구를 넘어 우주에서까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단세포 조류를 활용해 화성에서도 활용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라스틱은 그동안 석유에서 추출한 화학물질로 만들어져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에 반해 바이오 플라스틱은 식물성 기름, 옥수수 전분, 톱밥, 식품 폐기물, 미생물 등 재생 가능한 유기물에서 유래하며 자연 분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2020년 1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매년 약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로서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과학자들은 이 기술이 지구뿐 아니라 우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로빈 워즈워스 교수 연구팀은 화성에서의 활용을 염두에 둔 바이오 플라스틱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화성에 인류가 장기 체류하거나 우주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선 모든 자원을 지구에서 실어 나를 수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자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연구팀은 화성 환경에서도 키우기 쉬운 광합성 단세포 조류 두날리엘라 테르티오렉타를 주목했습니다. 화성은 지구의 1% 수준이지만 대기를 지니고 있고 태양빛도 일정 수준 도달하기 때문에 조류 생존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연구팀은 3D 프린터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 배양 용기에 조류를 키우는 실험을 진행했으며 화성과 유사한 낮은 기압과 이산화탄소 대기, 자외선 환경에서도 조류가 잘 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바이오 플라스틱 용기는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면서도 식물 생장에 필요한 햇빛은 통과시켰습니다. 향후 조류를 이용해 화성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하면 3D 프린터로 부품이나 건축 자재 등을 자급자족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실제 우주 환경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음 단계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실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에서 태어난 친환경 기술이 머지않아 우주 개척의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 간사이 전력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전면 중단됐던 일본의 신규 원전 건설이 14년 만에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간사이 전력은 혼슈 중서부 후쿠이현 미야마 원전 부지에 새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빠르면 다음 주 후쿠이현 지자체에 관련 구상을 설명하고 현장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이를 동일본 대지진 이후 사실상 첫 원전 신설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간사이 전력은 2010년 노후한 미야마 1호기를 대체할 새 원전을 추진했지만 이듬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계획이 중단됐습니다. 현재 미야마 원전은 3호기만 가동 중이며 1, 2호기는 폐기된 상태입니다. 간사이 전력이 후쿠이현에서 운영 중인 7기 원전 중 5기는 운전 개시 후 40년을 넘겼습니다. 일본은 원전 최대 수명을 6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새 원전을 건설하려면 통상 2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간사이 전력은 향후 전력 공급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 착공을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 역시 원전 비중 확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3년 기준 전체 전력의 8.5%에 불과한 원전 비중을 2040년까지 약 2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원전의 재가동은 물론 신규 원전 건설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간사이 전력의 움직임은 차세대 원자로 기술 도입과도 연계됩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 중인 차세대 가압수형 원자로 SRG-1200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후쿠시마 사고 당시 사용된 비등수형 원자로와는 다른 구조입니다. 일본 내 신규 원전은 2009년 완공된 도마리 원전 3호기 이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검토가 실현되면 탈탄소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일본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지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 내 난카이 해국에서 규모 8.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80%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와 안전성 확보가 주요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